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11월 4일 화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경주 복귀는 만대로 선의로드 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미국 브리더스컵이 끝났죠. 그 결과, 그리고 어떤 말들이 우승을 했고 혈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JBC 클래식이 있었어요. 물론 JBC 스프린트도 있었고 JBC 레이디 클래식도 있었지만 이 JBC 클래식 위주로 좀 살펴볼 생각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챔피언스 세일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세일에 나왔던 말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요즘 메인 성부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어요. 지구라트 이것도 58배 주력으로 잡아드렸고, 그리고 벌마킹 이것도 쌍승식 137배 메인 승부치에서 매주 잡아드렸는데, 이번 주도 잡아드렸어요. 만대로의 강나루 쌍승식 131배 복승식 47배 이게 메인 승부처 주력으로 잡아드렸고, 일요일에 메인 승부처는 부산이었습니다. 이거는 배당은 높지는 않았어요. 포스트맨의 마이 드림데이 상승식 13배였는데 요것도 메인 승부 주력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인 승부처에서 주력으로 배당을 잡아드리면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주도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경주는 제가 잡아드렸던 요 경주인데, 사실 만대류과의 그러니까 편성을 보면은 이게 2등급 한 중상급 정도 편성이 돼요. 그러니까 나름 한 가닥 있는 말들이 다 출전을 했고, 그런 면에서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은 말은 이클립스 더 킹인데, 이클립스 더 킹은 요즘은 뭔가 마지막에 2%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클립스 더 킹과 방어하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제일 센 말은 만대로였죠. 58인데 헤리카신 기수라면 58을 달더라도 저는 이거 탄력 끌어낸다고 봤고, 강나루는 50이면은 제대로 날라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강나루는 탄력 보여주면서 입창을 거뒀고 2등급에 바로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실 이 경주에서 가장 아까웠던 말은 저는 이 써니로드입니다. 써니로드도 요 말도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19, 11로 왔으면은 이게 삼복이 650배였어요. 코 차이로 삼복을 못했는데 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말을 노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편성을 보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 1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감아서 선행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강하게 노렸는데, 써니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선행걸음도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선행 유령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가면은 또 잘 뛰는 말이고, 그래서 11번 써니로드를 강하게 노렸는데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삼복 650배가 날아갔는데, 그래도 이클립스 더 킹도 가져갔기 때문에 삼복은 12배로 만족을 했는데, 어쨌든 요 경주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이름을 넘어서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2위는 써니로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인상적이었던 말은 요 내측에서 6번이죠. 점순이고 앞말입니다. 스토킹이 이제 안쪽 신의 이름을 넘어서면서 4코너 타이밍을 잡고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답보를 하면서 발을 바꾸면서 사행을 하죠. 내측하면서 고개가 들리면서 약간 했는데, 여기서 또 발을 못 바꿨어요. 여기에서 이제 내측에서 찔러 나오는데, 이 점순이고 같은 경우는 상대들의 전력이 강했죠. 그러면서 이 말이 진짜 발바닥에 땀나게 탄력을 붙여냈지만은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직전에 그 우승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살아난 모습입니다. 점순이고는 3세 시즌 상당히 능력치가 좋았던 말이고, 그동안 병력으로 고생을 좀 했는데 원래 5살이 되었는데 지금 안말 최강자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내년이죠. 2026년 안말 경주 퀸즈 투어 시리즈에서 좀 경쟁력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점순이 고이고, 이클립스 더 킹과 이제 써니로드가 버티려고 하죠. 여기 이제 외곽에 만대로와 강나루가 추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써니로드가 대박 3평만이라도 하기를 엄청 응원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만대로도 역시 답보 변화를 못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뚝심 있는 그런, 그리고 헤르카신 기수에 좀 수준빨이 좀 작용을 한 건 맞아요. 그리고 강나루는
막판 날라오면서 52의 부중, 이제 앞으로는 2등급에서 한 부중이 조금은 더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부중에서도 성적을 보여줄 것 같고, 반대로는 이제 1등급에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보여주느냐 이게 관건인데, 국산마 1등급 중급 정도의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써니로들은 언제든 선행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나면 조심을 해야 되고, 이 클립스 더 킹은 뭔가 여기에서 한 템포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서울 11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브리더스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브리더스컵이 총 14개 경주가 펼쳐져요. 그리고 총 상금 규모는 3천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판때기가 큰 경주예요. 그 중에서 일본 말이 포에버 영이 브리더스컵 클래식에 우승을 했습니다. 일본 말이 브리더스컵 경주에서 우승한 적은 많아요. 근데 브리더스컵 클래식에서 우승한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2등은 시에라 리온, 그리고 3등은 피어스니스가 했는데, 원래 여기 이 경주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사브런티였죠. 이 사브런티가 열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열감이 있는 게 아니라 몸통 전체에 열감이 있어서 출전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뛰어도 됐을 텐데 심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출전 취소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포에버 영과 시에라 리온 두 마리의 싸움이 되었는데 포에버 영이 이겼습니다. 그 경주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이끌었던 컨텐터리 띵킹이 뒤로 밀리죠. 그리고 포에버 영이 앞서가는 요 시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MBC 방송국 영상이라서 저게 많이 걸려요. 저작권이 많이 걸려서 제가 정확하게 많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여기 이제 이 포에버 영이 앞서가고 시에라 리온이 추적을 합니다. 네, 포에버 영이 끝까지 버티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2등은 시에라 리온이 했는데, 이 둘은 좀 인연이 있죠. 물론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경주를 펼쳐왔다, 같이 싸워왔다, 이런 인연보다는 이 포에버 영이랑 이 시에라 리온이 할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모계가 같은 모계 라인입니다. 이 두 마리가. 이 두 마리가 지금 굉장히 좀 잘 뛰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혈통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포에버 영이 혈통표를 보면 이데모가 달링 마이 달링입니다. 그리고 시에라 리온도 달링 마이 달링이에요. 그런데 시에라 리온은 헤븐리 러브가 모마이고, 포에버 영은 포에버 달링이 모마예요.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말이 하나 있죠. 로밍 레이첼. 로밍 레이첼이 누구냐면은 이게 일본 그 재팬컵 우승했던 제론 놈노이의 모마예요. 일본에서 좀 좋아할 수밖에 없는 혈통이겠죠. 그래서 이 포에버 달링의 자마인 포에버 영과 헤븐리 러브의 자마인 시에라 리온은 둘 다 할머니가 같은 모계 라인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시스말별로 살펴보면 잔디는 빼겠습니다. 잔디는 거의 우리나라와 거의 인연이 없기 때문에 잔디는 빼고, 가장 좀 두각을 나타냈던 거는 역시 건너너 계열이죠. 건너너가 작년에 브리더스컵에서 엄청나게 자마들이 활약을 했죠. 그래서 원래도 그게 기대가 됐는데 건너너, 그리고 벤토네이토라고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했던 밸리언트 미니스트, 이것도 캔디라이드 자마입니다. 건너너도 캔디라이드 자마이고, 트와일링 캔디도 캔디라이드 자마입니다. 그래서 에이지 블랙, 그리고 뭐 브렌트, 슈퍼 꼬리도라, 이것도 전부 다 여전히 올해도 건너너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너너는 계속해서 상승세의 주가를 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호인 해피선 이번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브리더스컵 디스타프는 암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암말 브리더스컵 클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브리더스컵 디스타프에서 실라가 테피스의 자마이고 니겔리드가 모헤이멘도 이 테피스의 자마입니다. 그래서 브리더스컵 디스타프에서는 테피 계열이 좀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전통의 강호죠. 인투 미스치프는 뭐 브리더스컵 더트마일에서 시티즌 불이 2착을 했고, 그리고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서 이매지네이션도 2착을 했고, 그리고 인투 미스치프의 자마이죠. 오더블이 스플렌도라가 브리더스컵 필리메어 스프린트, 그리고 인투 미스치프가 브리더스컵 주버널 테드 노피를 우승을 했는데, 여기에서 딱 특징이 나죠. 인투 미스치프의 특징이 늘 클래식 경주에서 컨텐더로는 배출을 해요. 그런데 늘 그 중에서 거기 클래식 경주에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강점이 있다고는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스프린트라든가 주버널, 스피드가 필요한 경주, 그리고 빠른 조숙성이 필요한 경주에서는 역시 여전히 이 인투 미스치프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 브리더스컵 시리즈에 가장 많은 자마를 출전을 시켰던 나티스 타임은 브리더스컵 주버널 터프에서 스프린트에서만 우승마를 배출을 했어요. 이거 1000m 경주입니다. 그리고 같은 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의 경주 자마인 미톨레는 브리더스컵 터프 스프린트, 그리고 자이언츠즈 코즈웨이의 자마인 샤마달은 브리더스컵 필리메어 터프. 그러니까 이 자이언츠즈 코즈웨이 라인에서 우승을 한 세 마리가 모두 잔디주로죠. 잔디주로에서 다 우승을 했다. 그래서 나티스 타임도 모래주로가 강하긴 합니다. 하지만 잔디도 잘 뛰고 있는데, 그런데 진한 잔디의 향기는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솔직히 뭐 포에버 영을 빼고는 일본 말들의 성적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특히 브리더스컵 터프에서는 개선문상 우승마인 미니호크가 6착을 했다는 게 좀 의외예요. 저는 우승까지도 가능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일본 말인 브리더스컵 마일에서 일본 말인 알기네가 6착을 했고, 그리고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서는 아메리칸 스테이지가 4착을 했고, 그리고 브리더스컵 터프 스프린트에서는 인비스블 파파가 6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들의 다 착순 외예요. 그나마 포에버 영이 브리더스컵 클래식에 우승을 해서 좀 체면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별로 보면은 일본, 아일랜드, 미국, 프랑스, 영국, 뭐 미국, 영국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 사이페어도 아마 이게 미국 말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별로도 많은 우승을 거뒀고, 프랑스 말도 우승을 거뒀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하고, 아일랜드 말도 우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영국 말들은 뭐 워낙 잔디 강하기 때문에 뭐 그랬을 것 같고, 이렇게 브리더스컵에 이 올해 펼쳐진 경주들을 살펴봤고, 그 부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킨랜드 이 챔피언스 세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이즈 9세 이 교배권이 100만 불에 팔렸어요. 그리고 안 보이겠구나, 이게. 라이프이즈 9세 교배권이 100만 불에 팔렸고, 마인드 프레임이 이번에 55만 불에 팔렸는데, 이게 브리더스컵 이번에 클래식에서 4착인가 5착을 했죠. 5착을 했겠네요. 5착 정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티스타임 교배권은 역시 여전히 나티스타임입니다. 300만 불에 팔렸어요. 300만 불. 그리고 컨스티튜션은 유찰됐고, 나이키스트 유찰됐고, 토피도 안나가 저는 이게 굉장히 비싸게 팔릴 줄 알았어요. 현역 시절 보여준 경주력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좀 비싸게 팔렸고, 적어도 500만 불 이상은 팔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0만 불에 팔렸어요. 이 말은 암말입니다. 토피도 안나는.
100만 불에 팔렸다는 점이 조금은 제 예상보다는 좀 낮은 가격에 팔렸고, 그리고 브리더스컵 스프린트 우승마죠. 벤토네이터가 이게 100만 불에, 이게 교배권이 쉐어가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요것도 100만 불에 팔렸어요. 여기에서 이게 다 있죠. 호스는 20마리고, 필리는 안마리고, 콜트는 3, 4세 안마리고, 여기에서 니즐링이라고 있는데, 이 니즐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잠복고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니즐링이면은 실수말로서의 가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 잠복 고안이라는 거는 몸 안에 고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게, 말이 이제 교배를 하려고 사정을 하면은, 이 몸 안에 고안이 있으면은, 뭐 아래 몸이 37도가 넘을 거예요. 몸 안에 온도가. 그래서 정자가 나오자마자 죽어버려요. 그래서 사정이 안 돼요. 정자가 그 온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니즐링은 단고안이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엑스플로이트 그렇고, 앵커다운도 아마 단고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교배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고안이 2개가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한쪽에서 생성이 되니까는. 그래서 이 니즐링 같은 경우는 그런 좀 약점이 있긴 하는데, 교배 그 시수말로 가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챔피언스 세일이 펼쳐졌고, 다음 이 JBC 클래식에 대해서 좀 스프린트에서는 JBC 스프린트는 1000m입니다. 이번에 이 우승은 5위 경마장 말이 했는데, 2, 3, 4착은 다 중앙 경마장이 했죠. 율동, 그리고 1등은 대정, 그리고 그 다음은 후나바시, 5위 니또, 후나바시, 이거 우라와 5위 율동. 그러니까 이번에 중앙 경마장 미호 트레이닝 센터에서 있던 말들은 안 나왔는데, 요 단거리 경주는 그다 크게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JBC 클래식을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이 말들이 이제 원래 코리아컵, 내년 코리아컵에 오겠죠. 우승은 미호 트레이닝 센터의 미키파이트 1.7배인데 인기 1등이 1등을 했고, 2등이 메이쇼 하리오입니다. 단성식이 39배였는데, 이 메이쇼 하리오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 코리아컵에 출전 등록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는데 말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오고 대타가 왔죠. 근데 8살인데도 원래 너무 잘 뛰는 것 같아요. 이 메이쇼 하리오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코리아컵에서 2착을 했던 윌선 테소로가 인기 2등이었는데 5착을 했고, 그리고 코리아컵에서 4착을 했던 나이트 워리어는 7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프라이드는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요. 직전 경주를 보니까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미키 화이트가 과연 국내 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5위 경마장 말이 3등을 했어요. 세인 호노레인데, 이 말은 5위 경마장이 이번에 와서 코리아컵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코리아컵에 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윌선 테소로, 그리고 나이트 워리어 이렇게 이제 했는데, 미키 화이트 같은 경우는 세더라고요. 세고, 선라이즈 지팡구 같은 경우는 이 말도 인기만 있는데 의외로 그름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경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2번) 마가 저기 메이쇼 하리오고 13번 마가 미키 파이트입니다. 2번 마가 무빙을 뜨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JBC는, 이 JBC가 뭐냐면은 재팬 브리더 생산자에서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브리더스컵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마장을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5위 경마장이 아니라 호나바시 경마장에서 열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さらには9番ウィルソンテソーロ、外目に13番ミッキーファイト、ライトウォリアーはその後ろになりました。あとは兵庫アラジンバローズ、並んでいくのは8番ミックファイヤー、後方2番の名将ハリオ、それから10番 호나바시 경마장이 맞네요. さらに後ろに 뒤에 적혀있네. ウィンディブルマン、各馬が1コーナーカーブに入っていきました。流れが落ち着いてペースを作るのは5番のサントノーレ、リード1馬身ぐらいの逃げ、7番シャマルが2番手、7番シャマルが2番手で2コーナーカーブ、後ろ3番手は1馬身半2馬身と相手、12번キングズソード、 이제 저 외곽에서 중위권 외곽에서 윌슨 테소로하고 미키 파이터 13번 마가 따라가죠. 여기서 이제 2번 마를 비춰줍니다. 여기 위에 보면 2번 마가 여기 있죠. 2번 마가 밀어내면서 무빙을 뜨려고 해요. 8番ミックファイヤー、かわしてスーッと上がっていく2番のメイショーハリオ、メイショーハリオ上がっていった。あとは後方に10番のギガキング、それから1番グランデマーレ、14番ウィンディブルマン 위에 이 메이쇼 하리오는 끝까지 밀어내고 있죠. 5番のサントノーレ先頭変わらず、リード1馬身半ぐらいをキープ。7番のシャマルをかわしてミッキー 여기서 이제 미키 화이트가 선두권 공략을 하고 끝까지 밀어냈던 미키 화이트는 일찌감치 우승을 결정짓고 여기 이제 메이쇼 하리오가 8살에 노육장을 과시하고 있죠. メイショーハリオ2番手に上がってきた。サントノーレ3番手突き放した13番ミッキーファイト、ミッキーファイト 이렇게 JBC 클래식이 끝났는데 미키 화이토가 과연 한국에 올지 코리아컵에 올지 모르겠지만 메이쇼 하리오는 재작년에 이미 한번 출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올 가능성이 좀 있고 윌슨 테소로도 일본보다는 좀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JBC 클래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